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문재인 대통령을 또 비판할 수밖에 없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무능하다. 이 말은 이제 온 국민들 중 상당수가 공감하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무능한가? 이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어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꽤 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기부 장관인 유영민 장관은 놀랄만한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내놨습니다. 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본이 수출 제한할 품목의 롱리스트를 갖고 있다고 말한 게 지난 3일입니다. 열흘도 더 됐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하는 일은 정부 각 부처의 정책들을 조율하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김상조 실장은 관련 부처들과 대화도 하고 협의도 하고 대책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난 뒤 국회에 나온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의 답변이 희한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묻습니다. 롱리스트, 김상조가 말한 롱리스트. 그러자 유영민은 말합니다.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 자,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본의 버벅 리스트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다. 갖고 있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 아픈 곳 1번부터 3번까지를 딱 집었다고 말했는데 문제는 관련 부처 장관이라는 유영민 장관이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 김상조 실장이 말할 때는 이겁니다. 우선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움직임을 다 알고 있다. 정보 수집 능력이 있다. 또 하나는 공격 지점을 알고 있으니 대응책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것을 시사할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과기부 장관은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자, 청와대의 정책실장, 내각의 과기부 장관. 자, 이게 반도체 부품입니다. 그렇다면 과기정통부 장관이 모르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이게? 자, 그런데 그 12일 동안 소재 수출 제한은 본격화되고 한국 반도체 업계는 불안감이 드리워지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일본에 가서 소재 부품을 찾으려고 막 난리를 치고 하는데 정작 주무부처 장관인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우리는 모른다.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청와대의 김상조 정책실장은 유영민 장관을 물먹인 겁니까? 뭡니까? 그리고 또 하나 반대로 유영민 장관도 지금 김상조 실장이 3일날 이 말을 했습니다. 100가지 리스트를 갖고 있다. 우리는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었으면 장관이 청와대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 보내서라도. 그게 뭐요? 우리도 좀 압시다. 그래야 우리도 대비를 하지.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의 장관과 청와대의 정책실장은 따라 노는 모양입니다. 뭐 공을 세우기 경쟁을 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구분이 걸린 문제인데 이 자들은 지금 각각 놀고 있습니다. 아니 12일이 지났습니다. 12일이. 그동안에 유영민 장관은 김상조가 갖고 있다는 그 100가지 리스트를 달라고 안 해봤습니까? 뭐 비밀입니까?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이네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 기대하는 것은 아무리 무능한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그래도 밑에 있는 강요들은 좀 지들끼리 좀 잘할까봐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 실망입니다. 아니 일본의 공격 리스트가 청와대가 갖고 있다. 그러면 수비 리스트를 만들 사람은 과기부나 산자부 아닙니까? 특히 반도체나 이쪽 분야는 과기부가 관련되어 있는데 아니 청와대가 주지 않습니까 정보를? 꼭 기자들한테만 우리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 정보력 대단하지. 뭐 이런 겁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유영민 장관도 그렇습니다. 아니 김상조 실장이 무섭습니까? 3일날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 달라고 하기가 겁납니까? 벌벌벌벌 떨립니까? 청와대라는 청대만 들어도 떨립니까? 장관도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들이고 청와대 참모도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들인 것입니다. 세크리터리. 그런데 이 자들은 지금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이 일본의 경제 공격이 시작됐는데 강요의 장관과 청와대에 있는 실장이 서로 정보도 주고받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성윤모 산자부 장관도 국회 발언을 보면요. 김상조가 말한 걸 제대로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업계는요. 비공개로 물어보면 그럽니다. 우리 지금 대책 제대로 못 세우고 있다. 지금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뭐 1, 2, 3번 이야기했으니까 4, 5, 6번 대책 추상적으로만 답변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작 중요한 거는 이 힘든 시기에 산자부, 뭐 기재부, 또 뭐 여기 과기부, 정책실, 청와대 같이 손잡고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세우고 또 될까 말까 한데 국민들은 그래서 김상조가 이 말을 할 때 아 그래도 청와대가 영 엉터리는 아니구나. 정보는 좀 갖고 있구나. 그랬는데 이 정보를 정부 부처와 공유하지 않는다? 이거 무슨 뭐 특종 경쟁합니까? 신문사끼리 뭐 아우 독고다니 나 저 안 알려줘 뭐 이런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래 놓고 무슨 야당 보고 뭐 만나 아유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함을 오늘 어제 정말 유영민 장관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하는 톤도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 아우. 자, 유영민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급망 사슬이 한 번에 흩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늦었지만 롱리스트가 100개든 그 이상이든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어떤 것이 영향도가 큰지 분석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겠다. 자, 이게 지금 일이 터진 게 1일날 터졌는데 지금 15일날 국회 답변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모든 정보는 공유되고 있고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다각도로 대책을 수립 중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청와대입니다. 지금 이 유영민 장관의 위용을 보십시오. 청와대에 뺐습니다. 그냥 롱리스트가 100개든 그 이상이든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장기적 계획을 세우겠다. 지금 국무총리는 지금 이런 거를 제대로 챙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무총리도 여기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청와대가 그렇게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면 정부 강요의 대표로서 총리가 협의해서 또 이낙연은 일본 통일하면서요. 그렇다면 빨리빨리 이어줘야지. 이거 뭐 각계모치로 하고 이 유영민 장관의 위용이 드러나는 게 여기에는 청와대는 또 없습니다. 그냥 산업자원부와 우리끼리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관리와 이 내각의 장관들은 경쟁하는 관계로 보입니다. 이렇게 힘든 일들 머리를 맞대지 않고 각자 하겠다. 우리 장관끼리 높게 너 상전도 빠져 뭐 이런 겁니까? 게다가 유영민 장관은 아시다시피 정치인입니다. 이미 부산에 어디 해운대인가 어디 출마했다가 떨어진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뭐 장관 그만하고 내년 총선 나갈 거 아닙니까? 이러니 정부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런 비상 상황이 나와 있고 주무부처가 지금 과기정통부 아닙니까? 산자부랑 반도체 이 핵심 소재 부품들 아닙니까? 에칭 가스니 뭐니.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장관이 이쪽 전문가라고 알고 있었는데 잘 알지도 못하네요. 게다가 지금 이 유영민의 이 위용, 제가 이거는 농담을 하는 말입니다. 비꼬는 말입니다. 위용을 자꾸 자랑하는 게 당당할 겁니다. 왜? 과기정통부는요. R&D 예산의 32%를 씁니다. 20조 원을 씁니다. 그런데 이 돈을 왜 씁니까? 바로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게 이 20조 원인데 이걸 쥐고 있는데 이 돈을 쥐고 있으면서 그동안 뭐 했습니까? 규제 완화 이런 거 했습니까? 아니 일본과 지금 싸움이 붙었는데 일본의 약점을 우리도 때리고 뭐 급선을 우리가 막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도 모르고 그냥 100개인지 200개인지도 모르고 여기 보면 유영민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100개든 뭐 그 이상이든 뭐 알아서 하겠다.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정보가 있습니까 지금? 모든 뭐 국정원이든 누구든 간에 산업정보도 공유하고 해가지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20조로 하는 R&D 예산을 쓰는 이 과기정통부 장관이라는 자가 지금 뭐 말하는 거 보면 뭐 내키지 않는다시 이야기하면 20조 원 막 쓰면서 20조 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국방 예산이 아니라
R&D 예산 20조 원은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돈을 쓰는 자가 아무런 답변도 못하고 일본이 갖고 있는 무기가 뭔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김상조 실장 거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저 자신감 어디서 나온 겁니까? 또 유영민 장관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한테 땡 있습니까? 뭡니까?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 또 잠시 있다가 또 총선 나간다고 그만둘 거 아닙니까? 진짜 아우 정말 또 이 유영민 장관은 아시죠? 그 김태우 수사관 건에서 관련돼 있고 아무튼 유영민 장관이 롱리스트가 없다고 했던 그날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에 경고했습니다. 국산화의 길을 걷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국산화의 길을 걷습니까? 뭐 아는 게 있어야 걷죠 지금. 20조 원 쓰면서 그동안 뭐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도대체 이 정부는 무능의 극치입니다. 극치. 이렇게 손발도 안 맞고 돈은 돈 쓰는 것밖에 할 줄 몰라 이 사람들은. 국민 세금이면 자기들 돈인 줄 알아요 지금. 이러니 안 되는 겁니다. 기초과학, 첨단 소재, 국산화. 아유 정말 30년 40년 전부터 대학생들이 배우는 게 이겁니다. 수출 다변화, 수입 다변화, 국산 소재 개발. 왜 일본 소재를 썼겠습니까? 그만큼 질이 좋고 경제성이 있으니까 쓴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뭐 바보라서 러시아제 안 쓰고 했겠습니까? 이번에도 러시아제 뭐 에칭가스 이야기 나오니까 업계에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 해봤다. 그거 6개월 걸린다. 정말 기업의 현실을 모르는 펜 때만 잡은, 펜 때도 안 잡습니다. 이 사람들은. 술잔만 듭니까?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들이 망치고 있고요. 특히 청와대와 내각은 대화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유영민 장관의 이 답변, 야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오죽 대통령이 무능했으면 청와대와 정부 부처 간에 커뮤니케이션도 안 합니까? 대통령은 막 화가 나서 일본에 경고를 하고 뭐 이렇게 뭐 국산화 하겠다 뭐 하는데 밑에서는 지금 이렇게 정보 기본적인 것도 지금 교류가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것도 모르고 일본에 막 화만 내고 뭐 전남조청 가서 이순신 장군은 12척으로 나라를 구했네. 민정수석이라는 자는 지금 뭐 죽창가를 올리고 잘들 해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일이 풀리는지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함 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3년 가까이나 인기가 남았다는데 참 고통스럽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